안녕하세요, 이호선입니다. 33회 미래지속가능 포럼 시작하겠습니다. 화면에 벌써 보이네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인구 감소 지역 내지는 지방 소멸 위기가 심각한 지역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 중후반 이후에 나온 정책들과 이렇게 좀 두드러지게 눈에 띄는 정책들이 많이 보이지 않았었습니다. 금년에 들어와서 역시 2년차죠. 집권 2년차에 들어와서 인구 감소 지역이나 혹은 지방 소멸 위기 지역에 특히 도움이 될 만한 주요한 사업들이 두 개가 나왔는데, 일단 상반기에 공모가 이루어졌고 이제 3, 4분기죠. 8월 중에 다 발표가 났습니다. 8월 중에 다 발표가 난 두 가지 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굳이 공모와 발표가 난 이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 특히 고향 올레 사업과 지역 활력타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금년도에 이 제도를 만들면서 정부에서는 시범사업 내지 선도사업이라고 발표를 했고, 향후에 금년도에 이 사례들을 좀 더 꼼꼼하게 살펴봐서 성공의 노하우는 무엇이고 좀 보완해야 될 것들은 무엇인지를 좀 더 이제 감안해서 내년부터는 전국 지자체 확산해 나가겠다라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이 고향올레 사업과 지역 활력타운 사업은 계속해서 이루어질 거다라는 관점에서, 금년도에 아무래도 공모 시점이나 또는 이제 공모 시점을 다 알고 있었더라도 준비가 미흡해서 아예 내년도를 준비한 지자체들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현황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고이라는 단어가 무색하네요. 인구 감소 심각하죠. 뭐 저희만 그러겠습니까? 이 인도나 중국이나 이런 몇몇 그 국가를 제외하고는 소위 말하는 이제 선진국이라 불려지는 국가에서는 인구가 계속해서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나라가 더 심각한 거죠. 심각하기 때문에 더 이상 새로울 것도 없습니다. 정부에서는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을 다 통해서 인구 감소 대응을 하기 위한 정책들과 예산을 편성을 해서 집행해 나가고 있는데 쉽지 않죠. 어떻게 하면 좀 더 이게 속도를, 인구 감소의 속도를 늦추거나 좀 보완해 나갈 것인가, 이러한 정책들을 끊임없이 고민하게 될 겁니다. 그 중에 첫 번째로 금년도에 나왔던 새로운 사업이 바로 이 고향 올레 공모 사업입니다. 고향 올레, 그러니까 영어 한자 이렇게 돼 있죠. 물론 이제 고향으로 다 와라, 이게 고향 올레입니다. 말 잘 지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제 생활인구 늘리기 프로젝트로 지역 경제를 살린다라고 했는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생활인구라는 개념을 너무 확장적으로 해석해서 기존의 이제 정주민들의 생활 인프라를 확충하고 타 지역에 있는 인구들을 유입을 시켜서 인구를 유지시킨다는 그런 전략보다 상위에 있는 개념은 아닙니다. 아주 보완적이고 보충적이고 보조적인 정책의 일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생활인구 늘리기는. 그러나 기존의 정주인구 중심 또는 출산율 제고를 통한 인구 증대 정책들이 이미 한계에 봉착한 건 사실이기 때문에, 그 한계를 좀 어떻게 하면 극복해 볼까라는 그런 원오브 댐 중에 하나입니다. 그 일환으로 나온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정부에서는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저도 좀 알고 있다라는 전제하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크게 보면 이제 두 가지로 이 공부 사업의 유형을 나눴습니다. 하나는 이제 첫 번째 보시는 두 지역 살아보기이고, 두 번째는 맨 마지막에 있는 지역 워케이션입니다. 그래서 크게는 1번과 5번 두 가지의 이 사업의 유형을 제시를 했고, 이 두 지역 살아보기의 유형에 다시 1, 2, 3, 4 네 가지로 나뉘어서 총 5가지로 보입니다만, 크게는 두 지역 살아보기 그리고 워케이션, 두 지역 살아보기가 다시 4가지 이렇게 나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두 지역 살아보기, 농촌 유학 프로그램, 공동체 마을, 청년 복합 공간 조성, 뭐 이렇게 돼 있고, 내년도에도 뭐 변화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개념적으로의 유형 분류는 큰 틀에서는 변치 않을 거다라고 보여집니다.
고향올레 사업은 사업기간은 2년이고요. 이 3월에 공고가 났을 경우에는 최초에 뭐 20억 정도, 그래서 매칭해서 한 40억 정도의 총 사업비를 얘기를 했는데, 뭐 최종적으로는 지자체당 국비 4.5억, 5억이 채 되지 않고 총 사업비 10억 미만, 한 9억 정도로 최종적으로 됐습니다. 21개 지자체를 선정하다 보니 아무래도 지자체당 사업비가 다 분배되면서 줄어들었구나 라고 볼 소지도 있고요. 그 내막은 제가 자세히 알지 못합니다만, 어찌되었던 이게 총 사업비 40억이 총 사업비 10억 정도로 줄다 보니까 2월 3월부터 이 고향올레 공모사업을 준비했던 지자체는 최종적인 제출 시점과 1차 2차 평가 시점에서 4분의 1로 사업비가 줄었지 않습니까?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당초의 사업의 모습하고 걸맞지 않을 수도 있고, 어울린다 하더라도 나머지의 이 재원을 마련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가질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어찌됐든 총 21개 지자체가 선정이 됐고요. 이제 하반기, 이제 3, 4분기, 4, 4분기부터 이 사업들을 준비해 나갈 거라고 보여집니다. 내년도에는 뭐 통상적으로 금년 기준으로 루틴이 쉽게 바뀌지는 않기 때문에 금년 기준으로 하면 2, 3월 정도 이렇게 설날 지나서 나와서 역시 상반기 중에 공모가 이루어지겠구나라고 예상할 수 있고요. 그거에 맞춰서 본다면 이제 내일 모레 10월이지 않습니까? 이 고향올레 사업이 됐든 어떠한 공모 사업이라 하더라도 컨셉 정의를 해서 쉽게 사업 발굴이 된다 하더라도 그것들을 주어진 시간까지는 계속해서 정교화 작업을 거쳐 나가야만 완성도가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 고향올레 공모 사업을 준비하려고 하는 지자체는 당장 컨셉을 만들어 나가는 단계부터 밟아 나가야만 내년도 2월 3월에 공고가 이루어졌을 때 좀 여유를 가지고 깊이 있게 정교화 작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하고 시간이 많다고 말씀하시는 저희 지인분들이 계시는데 절대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빨리 준비할수록 좋은 겁니다. 뭐 굳이 그런 속담을 말씀드릴 필요는 없잖아요. 일찍 일어나는 새가 빨리 먹이를 먹는다, 뭐 피곤도 한다라고 연예인 뭐 박명수 씨가 그렇게 얘기도 우스꽝스럽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일찍 일어나는 새가 빨리 먹이를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빨리 준비하시죠. 빨리.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 업무가 일정이 많이 바쁘기 때문에 하반기에도 지금부터 준비하셔도 내년 2, 3월에 공고 났을 때 적절하게 대처한다는 게 용이치 않습니다. 빨리 준비하십시오. 금년도에 이제 뭐 이 유형별로 제가 문서에 담아 놨습니다. 보시면 총사업비는 10억, 9억, 5천 뭐 이렇게 다 돼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업들이 당초에는 다 총사업비가 40억 정도 됐던 거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이 내년도에 이 사업들을 어떻게 각 지자체에서 선정이 됐습니다만 이 군비나 시비로 어떻게 메꿔 나갈 수 있을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집행이 용이치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 유형별로 분리되어 있는 건 보도 자료이기 때문에 보도 자료들을 좀 살펴보시고요. 이 워케이션과 관련해서 뭐 부산 해운대가 들어와 있습니다. 인구 감소 지역이 아니죠. 뭐 부산의 1번지 자치구라고 볼 수가 있는데 워케이션이 특히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향올레 사업은 뭐 인구 감소 지역이나 지방 소멸 위기 심각 지역에만 해당하는 건 아니고 부산 해운대를 보신 바와 같이 전국 지자체가 다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인구 감소 지역에게 당연히 큰 혜택이 돌아가거나 우선권이 주어지는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이 워케이션, 두 번째 여기는 워케이션과 관련해서 계속 말씀드렸지만 정부에서는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워케이션은 단어가 들어가 있는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이제 문체부에서는 워케이션 관광지 조성 정책 사업을 하고 있고, 과기부에서는 지난해 시범 사업 메타버스 노마드 지원 사업입니다. 이 워케이션 단어 때문에 들어가 있는 건데, 지인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아, 이 워케이션 이거 너무 식상한 단어 아니냐고 얘기를 하시는데, 제발 그러한 생각을 가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실증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하셔야 되고요. 오죽하면
정부에서 고향올레 공모사업을 검토하는 유형 중에 하나로, 대표적인 하나로 지역 워케이션이라는 사업을 뽑았겠습니까? 그만큼 워케이션 사업이 가지고 있는 중요성, 그러니까 국토 전체적인 균형 발전을 위해서 계속해서 이동성이 다양화되고 활발하게 움직여져야만 절대적인 인구의 감소 현상을 극복해 나가는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컨셉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지금 추천하고 있는데, 그냥 뭐 언론이고 아니면 정책 중이고 워케이션 단어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워케이션 단어가 식상하고 진부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워케이션과 관련되어 있는 사업 많이 실제 사업화된 게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고요. 워케이션 관련되어 있는 사업은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시작이고 지금부터 준비하셔도 무궁무진한 사업이 있고요. 그래서 많이 준비하셔야 됩니다. 일례로 2022년과 2023년 워케이션이 들어가 있는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현황을 보면 2022년도에는 광역 포함해서 16개, 2023년도에는 광역 포함해서 13개, 총 1061개의 사업 아이템 중에 29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29개밖에 되지, 1%도 되지 않죠. 근데 왜 워케이션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사업이 진부하거나 식상하다고 말씀하시는지 저를 포함해서 동종에 있는 연구자들은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게 중론입니다. 워케이션 관련되어 있는 사업은 발굴하기도 굉장히 재미있는 사업이고 도움이 되고 실제로 또 고향올레 공모사업의 핵심 분야이기도 하니까 많은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두 번째는 지역 활력 타운입니다. 고향올레는 사실 이제 청년이라는 계층에 아무래도 무게중심이 주어졌다면, 지역 활력 타운은 청년뿐만이 아니고 은퇴, 귀농귀촌이 좀 더 이게 좀 무게중심이 5대5 정도로 나뉘어 있다라고 보시는 게 그냥 설명하기에는 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은퇴자 청년층의 지역 정착을 위한 겁니다. 다만 이 지역 활력 타운은 기존의 정주 인프라를 개선하겠다는 건 아닙니다. 지역 활력 타운이 왜 나왔다고 말씀드렸죠? 인구 감소 대응을 위한 정책 일환이기 때문에 인구를 유입시키거나 인구가 나가는 걸 방지하기 위한 겁니다. 그런데 인구가 나가는 거를,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좀 더디게 하기 위한 컨셉에서 지역 활력 타운도 맞는데, 실제 정책의 취지 자체가 인구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이기 때문에 유입 촉진책의 일환으로서 지역 활력 타운을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지역 활력 타운은 구조가 굉장히 단순하고 명확합니다. 주거, 생활 인프라, 그리고 생활 서비스, 이 트라이앵글로 주거, 생활 인프라, 생활 서비스 세 가지의 요소를 먼저 원페이퍼에서 우리 지역에서의 주거는 어디고, 생활 인프라는 뭐고, 생활 서비스는 뭐다라는 것을 확정을 지어 놓고 사업 발굴을 해 나가면 비교적 명확하게 흔들리지 않고 사업을 개발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 대상은 금년도 기준에 뭐 7개 시도의 기초 지자체였고, 최근에 보신 바와 같이 7개 선정이 됐습니다. 7개 선정이 됐고, 그리고 뭐 인구 감소 지역뿐만이 아니고 뭐 접경 지역이나 특수 상황 지역에 돼 있는 지자체들도 포함이 됐습니다. 예를 들면 뭐 강원도 인제군 뭐 이런 지역이 되겠죠. 인제군이 인구 감소 지역이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강원도 인제군은 인구 감소 지역이 아닙니다. 접경 지역이라고 보시는 게 맞고요. 그리고 뭐 지역 활력 타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특례를 제공하겠다라는 겁니다. 금년도 기준을 보면 4월에 공모가 이루어졌는데, 내년에도 이 고향올레 사업과 마찬가지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2, 3월 중에 공모가 나올 거라고 보여집니다. 지역 활력 타운은 개념이 어렵진 않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이 지역 활력 타운도 땅이 필요합니다. 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고향올레 사업은 소프트웨어에 대한 아이디어가 좀 더 비중이 많다라고 볼 수 있고, 두 개를 비교하자면 그렇습니다. 지역 활력 타운은 하드웨어인 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요소만 잘 잡고 있으면 이 사업을 준비하는 건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9월 말 10월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서서히 발동을 거셔야만 내년 2, 3월에 공모가 나오면 바로 정교화 작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꼭 잊지 마시고, 금년도에 좀 미진해서 좋은 성과를 내지 못했던, 선정이 안 됐던 미선정 지자체나 아마 아예 시도조차 못했던 지자체들도
내년 좀 경쟁이 좀 더 많아지겠죠. 아무래도 많이들 지원하실 겁니다. 사례들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부터 준비를 꼭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최근 이슈 인구 감소와 관련해서 고향 올레와 지역 활력타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추가적으로 나오는 얘기들도 연이어서 이 유튜브 미래지속 가능 포럼을 통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